23억 생겼는데 세금은 9,658만원 세금 내니까 얼마 벌었어요? 22억을 벌었어요. 집 한 채 가지고. 1세대 1주택 가지고도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사이클이 있어요. 침체기가 있다면 하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기를 거쳐서 계속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기만 합니까? 다시 또 회복기가 있겠죠. 회복기를 거치면 계속 또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1997년 11월 IMF가 왔을 때 97년, 98년, 99년, 2000년 계속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2004년, 5년, 6년도에 얼마나 또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고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4년까지 무려 6, 7년 동안 계속 하락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는 집 한 채를 가지고요 10억을 벌 수 있고 20억을 벌 수 있습니다. 막 집을 두 채, 세 채 사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살 때 취득세 내지요, 팔 때 양도소득세 내지요,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집 한 채를 가지고 10억도 벌고 20억도 버는 노하우, 비법을 특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사느냐? 하락기 때 집을 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시장조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느 지역에 이사 가겠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지역의 집값 그래프를 계속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 일기 쓰는 것처럼. 계속 집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면 올라가는 추세구나, 보합세구나, 하락하는 추세구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구나,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구나, 하락이 확대되고 있구나, 하락이 지금 축소되고 있구나. 이걸 다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정한 매수할 금액이 생각이 돼요. 내가 어느 정도는 집을 사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채를 가지고 10억을 벌고 20억을 버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또 수도권 변두리에 살고 있다. 서울시 변두리에 살고 있다. 예를 들면 강북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성북구에 살고 있다. 이제는 성동구로 진입해야 되겠다. 강동구로 진입해야 되겠다. 용산구로 진입해야 되겠다. 이제 이게 중급지예요. 하급지가 있고,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는 그 장소도 하급지가 있고 중급지가 있고 상급지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지역은 교통 요충지고, 그렇죠? 금융계가 있고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준주거 지역이 있고 교육, 교통 환경이 양호하다, 편리하다 이런 얘기지요. 자, 이게 이제 상급지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집 한 채를 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2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년에 한 번, 길면은 5년, 짧으면 3년 안에 살던 집을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할 때는 상승기에서 처분해야 되겠죠. 처분하고 전세를 살던 여러분들이 그 비자금을 잘 세이빙했다가 집값이 떨어질 때 중급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급지에 살다가 최고점에 오르면 처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세로 살다가 좀 불편하겠죠. 이게 바로 몬테크 아닙니까? 이사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이삿짐 센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불편할 것도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아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급지에 가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어떤 세계적으로 위기가 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상급지에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값은 계속 또 고행지. 원래 우리나라 서울 집값은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계속 가격이 사실은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이 올라가되는데 그냥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수요 공급 원칙입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디맨드 수요가 많으면, 서플라이는 부족한데 디맨드 수요가 많으면 계속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곡동에 있는 렉슬 아파트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렉슬 아파트가요 국민주택 85제곱미터 미만이죠. 84. 이런 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분양평수 33평형입니다. 전용면적 25.7평인데 이게 2006년도에 입주했어요. 그때 얼마 했느냐? 13억, 14억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8, 9, 10, 11, 12, 14 무려 7년 사이에 상승했다, 하락했다, 보합했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축소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다가 언제 저점이었느냐? 2014년이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14억 가던 아파트가,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10억까지 떨어졌어요. 심지어 9억, 금매로 9억 5천만 원까지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마지막 상급지에 10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갑니까? 33억 9천. 이달 지난 9월이죠. 8월에 33억 9천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를 세금을 냈고 얼마를 벌었는가를 비교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10억에 산 사람이 딱 10년 보유하고 거기서 거주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벌었느냐? 무려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지 양도가액입니다.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였느냐? 33억 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입니다. 2014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10억이었습니다. 10억에 샀어요. 10억. 자,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자본차 지출 빼고요. 그냥 이 금액으로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였느냐 하는 겁니다. 23억 9천이었습니다. 양도 차익이 23억 9천. 23억 9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대 1주택일 때, 1세대 2주택 3주택은 이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겠지만 1세대 1주택은 양도 차익이 이게 아닙니다.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을 다시 구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일 때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공식입니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원.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우리나라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12억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의 양도차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계산도 복잡합니다. 23억 9천만 원 곱하기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33억 9천 분의 33억 9천만 원 마이너스 12억 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5억 4,400이네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15억 4,400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23억 9천인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다시 구하니까 15억 4,400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양도 차익에서 뭘 공제합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뺍니다. 여기에 몇 프로입니까? 80%.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10년 보유,
10년 거주 1년에 4%니까 80%를 공제합니다. 보유기간 10년 40%, 거주기간 10년 40%, 80%를 공제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비거주자, 외국에서 산다, 미국에서, 캐나다, 호주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배제입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글자로 적용 배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0이에요. 0. 그러면 양도차익 23억 9천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여기에 80%니까 계산한 금액이 얼마냐? 12억 3,520만 원입니다. 12억 3,520만 원. 자, 그럼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나 오냐? 3억 880만 원. 3억 880만 원.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빼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얼마나 오느냐? 3억 630만 원. 3억 6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양도소득세 과표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몇 퍼센트입니까? 40%인가요?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그러면 40%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뭘 공제합니까? 누진공제 빼야죠. 누진공제. 누진공제가 얼마냐? 누진공제가 2,594만 원입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과표에다가 40% 곱해가지고 누진공제 공식이에요. 2,594만 원을 빼니까 납부세액은 9,658만 원. 9,658만 원. 여러분 보세요. 얼마가 이익 생겼습니까 여러분? 23억 이익 생겼어요. 23억. 그런데 세금 얼마 냈어요? 9,600, 1억 잡읍시다. 23억 생겼는데 세금은 9,658만 원 세금 내니까 얼마 벌었어요? 22억을 벌었어요. 집 한 채 가지고. 네? 이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여러분. 네? 이보다 더 큰 재테크가 있어요. 그러니 뭐 집을 또 사고 두 채 사고 이거 여러분 세금으로 돈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내야지요.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 살 때마다 취득세 내야지요. 여러분 1세대 1주택 가지고도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요. 그 판교에 제 친구가 1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8억 9천만 원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39억에 샀어요. 39억 4천에 팔았어요. 네? 30억 이익 생겼는데 세금을 1억 몇천 냈을 겁니다. 그러니 한 28억, 29억을 벌었어요. 집 한 채 가지고. 이런 게 상급지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살던 서울 변두리에 살던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가고 중급지에 가서 상급지로 가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요. 현재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보시세요. 10억 주고 사가지고 지난달에 이 33억 9천에 팔아서 23억 9천만 원 생겼는데 세금은 9,600을 냈어요. 무려 22억 원 이상 완전한 순수한 이익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집 한 채 가지고 10억, 20억 수익 내기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지식은 크나큰 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김동수 TV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